다시 별거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었죠. 설아빠랑 같이 살다가 어쨌든 별거를 한 게 또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뢰가 될까봐 물어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거를 하게 된 거는 설아빠랑 같이 살면서 설아빠랑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있어서 다시 합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합쳐 살았는데 그 별거의 전적인 원인은 설아빠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원래 기존 핸드폰에는 갤러리에는 상간녀랑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갤러리에 그 사진들이 원상 복귀가 되면서 상간녀랑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갤러리에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설아빠의 핸드폰을 보다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클라우드인가? 그거 백업이 됐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 갤러리에 없었던 모든 사진들이 다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모텔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 전체 다 나오게끔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장이. 근데 내가 그걸 또 봤네?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어서 설아빠의 모습과 상간녀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보게 된 거예요. 둘이 다정한 모습을. 근데 이게 말로만 듣다가 모텔에서 둘이 껴안고 찍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또 아픈 거예요. 내가 안 괜찮은 거지. 그걸 내가 이제 바로 느꼈어요. 아, 내가 안 괜찮구나. 나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막 죽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보다가 손이 막 떠는 거예요. 제가 손이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나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불 끄고. 그랬더니 설아빠가 날 찾다가 그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 켜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혹시 뭘 잘못한 게 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이 방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해달래요.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고 나서 설아빠가 계속 이제 캐물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설아빠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게 복귀가 된 건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아빠한테 이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었네? 우리 모텔에서 이렇게 찍었네? 나 근데 지금 하나도 안 괜찮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막 그랬어요. 나 지금 숨도 거의 안 쉬어져. 근데 설아빠가 놀란 거예요. 무슨 사진? 무슨 사진?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 갤러리에 있는 사진 이랬더니 갤러리에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갤러리에 딱 들어가 보더니 자기가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이 사진이 복구가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걸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래서 나도 놀랬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 사진을 내가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더 놀래가지고 얼굴이 막 설아빠가 막 빨개지면서 그 사진을 막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워서 뭐해? 내가 이미 다 봤는데 둘이 엄청 나란하게 껴안고 찍었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막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아빠가 너무 미안하고 이 상황이 너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잖아요. 설아빠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막 무릎 꿇으면서 자기가 진짜 할 말이 없다면서 이거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이거를 내가 보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그러면서 또 싹싹 비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며칠 내내 생각을 해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설아빠한테 신발 신어 하고 나서 운전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자 이랬더니 설아빠가 이제 바로 눈치를 챈 거예요. 동사무소 간다라는 게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거 다 떼야 이제 그 합의 이혼이 가능해지니까 등본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등본을 떼려고 내가 동사무소 가려고 하는 거 알고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가 거기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언제까지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단은 나 따라서 와. 이랬더니 절대 안 간다는 거죠. 차라리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얘기를 해달래요. 여기서 진짜 이혼하면 나랑 정말 끝날 것 같대요. 영영 나를 못 볼 것 같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렵대요. 다른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아빠한테 그러면 내가 너를 소송 걸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랬더니 설아빠가 뭐라고 욕해도 좋고 때려도 다 좋대요.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데요. 용서할 만한 일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혼은 못 하겠대요. 나랑 남이 되는 거는 안 되겠대요. 그러면서 여보가 소송을 한다면은 자기도 이거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하지만 자기는 죽어도 합의 이혼을 못 하겠대요. 그런데 설아빠 입장에서도 내가 자기한테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걸 자기도 이제 눈치를 챘겠죠. 그러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자. 별거를 하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는 내가 이미 두 얼굴을, 내가 이미 그 상대방 여자의 모습과 둘이 모텔에서 어떻게 사진 찍었는지까지 내가 다 봤잖아. 아무리 내가 다 들었다고 해도 내가 본 것과 이건 달라. 내가 봤을 때는 또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내 생각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별거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나 이러다가 당신이랑 살다가 진짜 반 정도 미친년처럼 당신한테 화를 내고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게 일상일 것 같아. 근데 우리 싸우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면 안 되잖아. 자식이 무슨 죄야? 우리 둘 때문에, 더군다나 당신이 벌려놓은 이 일 때문에 당신이랑 계속 싸움으로써 내 새끼한테 안 좋은 영향이 비춰지면 어떡해.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설아빠는 조용히 나가서 자기한테 욕해도 되니까 때려도 되니까 자기한테 다 풀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고. 내가 아무리 자기한테 막 해도 자기는 다 감수를 하겠대요. 감수를 했었죠. 1년 동안도. 내가 화내면 다 받아주고. 왜냐면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유 없이 짜증낼 수 있고 이유 없이 당신한테 지랄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당신한테 짜증을 낼 텐데 괜찮겠냐고 했을 때 다 감당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감당 가능하다가 한 것만큼 1년 동안 당연히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이해해주고 오히려 가슴 아프게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기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더 이상은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설아빠한테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일단은 우리 별거 하고 끝내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별거 후에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별거를 우리가 1년이든 6개월이든 먼저 해보자 라고 설득을 겨우겨우 해서 별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아빠는 길어봤자 그럼 1년 동안 별거를 할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별거를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러자고 했죠. 이제 길어봤자 1년일 거야 라고 설득을 시키고 이제 별거를 했는데 그게 1년이든 1년이 넘어가지고 점점 길어진 거죠. 그래서 별거를 갑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는 전하게 된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어요.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리 다시 같이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서할 일이 따로 있지. 덮을 일이 따로 있죠. 다시 살면은 덮어야 된다. 꺼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산다는 이유로 무조건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떠오를 때마다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눌러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상대가 받아줘야 돼요. 난 분명히 1년 지났으니까 조금은 괜찮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 나 하나도 안 괜찮구나. 나 그냥 괜찮은 척을 했을 뿐이구나.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구나. 내가 계속 다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증오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거, 증오하는 마음을 내가 두 가지 가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죠, 저는. 내 입장에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